자, 이 페이지 16번. 네, 별표.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설명.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 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있죠? 요게 4대 보험 쪽이잖아요. 이 4대 보험 중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보험료 계정 이렇게 할 때 비용 있죠, 비용.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할 건 회사 부담분이 비용이죠. 왜냐면 40% 회사가 내는 것만 여기 회사 돈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본사 영업부 직원의 4대 보험은 또는 세금은 당초에 예수금 처리했었을 겁니다. 그런 말 없어도 예수금 처리했었겠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종업원 부담분 18만 원은요, 당초에 원천징수 했을 때 예수금 처리했던 걸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럼 요건 18만 원은 예수금이 감소해야 되고, 8만 원은 우리가 회사 부담분만 비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통 예금은 26만 원 감소. 그 다음에 예수금이 감소해야 되죠. 납부했으니까. 그래서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줬죠. 우리가 본사니까 다 800번대. 국민연금은 여기 3만 원, 3만 원 여기 세금과 공과 할 거. 그 다음에 장기 요양하고 고용보험, 요게 이제 건강보험이랑 복리후생비니까 4만 원. 나머지 산재보험 여기 보험료, 산재보험 만 원, 이거 회사가 내죠? 보험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시험에서는 준다라고 했죠? 이렇게 회사 관련 예정 과목. 넘어가요? 아이고, 교재는 119페이지예요. 맞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회계, 모르겠어. 세무 2급 때는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자, 얘는 121에서 122. 자, 우리 뭐냐면, 지금 사채를 발행했어요, 발행. 자, 발행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쓰잖아요. 맞죠?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가 이제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요거는 우리 뭐로 처리하는 거냐면 이게 사채 발행비지 수수료 비용이 아닙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비용 쓴 걸 사채 발행비라고 한다고 했죠. 사채 발행비는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그냥 돈을 120만 원 빌리기 위해서 30만 원을 썼으니까 네, 사채 발행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합니다. 차감? 그러면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니까 요 사채 발행비를 발행 금액 120만 원에서 까면은 얼마의 발행을 한 거냐면 9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채 발행하고
그 신주 발행비 나오면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액면가의 100만 원의 사채를 최종적으로 90만 원에 발행한 최종적으로. 그러면 할인 발행된 거니까 계정 과목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쓰셔야 돼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직접까지는 못하죠. 왜냐면 지금 돈 빌린 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 사채 발행들이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딱, 보겠습니다. 일단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라는 부채가 늘죠. 근데 사채는 무조건 액면.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로 얼마를 빌렸냐, 120. 근데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들어온 것과 나간 계정 과목이 다르면 직접 차감은 안 돼요. 대변에 보통 예금 30만. 네,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900만 원이라네. 최종적으로 90만 원에 발행됐다라는 사실은 변함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채의 액면 금액보다 발행가액이 적은 걸 할인 발행이라고 하죠. 그럼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계정 과목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고,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한 거 할증 발행, 그때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씁니다. 응? 응. 네, 그래서 차변이 빵꾸 나잖아. 지금 10만 원. 여기에 사채까지 치면 사채가 걸리니까 사채 할까지. 그래서 계정 과목은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된 거니까 사채의 차감 계정인 할인 발행처럼 쓰셔야 돼요. 되셨죠? 됐어요, 여러분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아마 재무에게 나중에 소득세 끝나고 할 때 할 거고. 자, 이제 19번. 자, 19번은 교재 123페이지가 아니네. 127페이지. 예, 얘도 솔직히 뺄까 하다가 그냥 내버려뒀는데, 얘도 잘 안 나와요, 일단.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손하고 퇴직 마찬가지 우리 항상 회계는 위험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충당 금이든 충당 부채든 쌓아두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이 기말에 미래에 퇴사할 때 퇴직금은 확실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부채니까 우리가 미리 부채로 잡죠. 차변에 미리 비용하면서. 그래서 여기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그만큼의 충당 부채는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금 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부터 먼저 상계하죠. 이게 127페이지 있을 거예요. 상계하고 잔액이 부족하면 우리가 미리 쌓아둔 것도 없고, 그렇죠?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 나간 거니까 그럼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충분하니까 일단 400만 원 다 대충 까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퇴직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김철수라는 제3자한테 지급을 할 때 뗀 거니까 미리 징수한 금액이잖아.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예수금 처리하라라는 겁니다. 나머지 380만 원만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부채가 충분하니까 대충 다 400 까면 되겠죠? 그래서 자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가 400만 원 감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일단 뺐으니까 증가. 나머지가 보통 예금의 감소로 이어지면 됩니다.
잘 내는 편은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 회계 1급도 그렇고, 그때 그랬죠. 거의 우리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쪽이 훨씬 중요한 애들 많다고, 잘 나오는. 마찬가지야. 20번 별표. 20번도 127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잠시 화장실 좀. 네, 다시 왔고. 자,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시험의 확정 기여형 DC형이라고 하죠. DC형, 컨트리뷰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까먹었을 확률이 높은데, 우리 기여형, 급여형은 종업원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계를 누구 입장에서 끊어야 되나? 회사 입장. 그죠? 그러면 기여형은 종업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는 외부의 금융기관 넣잖아요. 기여형과 급여형의 차이는 누구 퇴직금 계좌 넣냐가 다르죠. 기여형은 누구 계좌가 움직여요? 기혀. 종업원. 맞죠? 종업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라는 건 종업원의 퇴직연금 계좌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회사 입장에선 종업원 퇴직금 계좌에 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종업원 퇴직금 계좌에 쏘는 건 주고 있는 겁니다. 주고 있으니까 얘는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 그럼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써야 돼, 얘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5월 8일자 대변의 현금 150만원, 사변에 500번대 제조부니까 퇴직급여 요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도 별표. 뒤로 갈수록 별표가 좀 많아요. 자, 얘는 교재 128페이지. 자, 뭐냐. 얘는 여러분들 확정 급여형 DB형이면 DB형. 그럼 DB형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것 확정돼 있다. 왜 확정돼 있냐면 종업원 계좌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회사의 퇴직금 계좌가, 퇴직연금 계좌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퇴직금 계좌를 뭐라고 해요? 퇴직연금,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자가 입금됐으니까 운용수익을 낸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고가 늘 거예요. 맞죠? 그럼 잔고가 느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변으로 늘리란 얘기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0만원 증가. 그리고 우리가 이자가 입금됐으니까 플레임은 이자 수익.
연금 안 나오네요. 만약 혹시라도 연금 쳤는데 퇴직연금 운용 수익 있어. 그러면 그거 투자 되지만 없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실 게 시험에 좀 어렵게 출제하면요. 당연히 회사가 운용 수익 발생시켰으니까 30만 원 발생시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4% 뗀대. 맞죠? 4% 떼면 이자 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수수료 4% 떼버리면 30만 원이에요? 그쪽 선생님 뭔 소리예요? 4%를 뗐는데 왜 수익이 30만 원 그대로예요? 총액으로 보고해야 되잖아. 그렇죠?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거야. 수익은 총 30만 원의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지. 제발 우리 그 익숙해지자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씩 이자 수익 그 4% 뗐으니까 수수료 4%를 뗐다. 나머지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4%가 감소하는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 네? 빨리 우리 주주 입장에 생각하자. 내 돈 아니야, 그거. 그죠? 그래서 이자 수익 30만 원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30만 원에 96% 곱한 게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수수료 비용 하면 되겠지. 그죠? 이거 조심해야 돼. 혹시나, 총액으로 먹어야 됩니다. 총 발생한 금액. 큰일 나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 22번 별표 그냥 대놓고 잘 나옵니다. 뒤쪽이. 자, 22번은 교재 어디냐면 160 아닌데 153페이지네요. 자, 복습을 하면 우리 외환회계가 개정 과목이 2개였어요. 단기 중에는 외화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니까 외화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차익차손이 발생한다. 그래서 단기 중에는 외환차익, 외환차손. 그죠? 근데 12월 30일이 되면 내가 채권하고 채무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상환을 안 했다. 근데 기말에 우리나라 돈으로 재무상태표 올려줘야 되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거 개정 과목을 기말에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쓴다. 그렇죠? 복습. 지금은 5월 11일 단기 중이니까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50만 달러에 대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는데 우리가 지급한 게 채무는 갚는 거니까 상환이잖아요. 그럼 상환할 당시에는 50만 달러에 대해서 달러당 1,000원으로 상환한 거예요. 근데 장부에는 전기 말의 환율로 기록되어 있는 외상 매입금을 5월 11일 날 상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부에는 50만 달러가 달러당 1,100원 곱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겠지. 그죠? 그럼 계산하시면 5억 5천만 원일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맞죠? 거래처 제임스. 네, 금액은 5억 5천. 그렇죠? 이게 5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근데 상환할 때는 달러당 1,000원일 때 상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50만 달러에 1,000원 곱한 금액인 5억 원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5억 5천짜리 채무 상환하는데 5억 원만 줬으니까 5천만 원만큼은 이득 본 거예요. 그죠? 이득 봤으니까 외환차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음, 됐어요. 넘어가요. 자, 이제는 오른쪽 23번 별표. 그죠? 거기 뒤쪽은 별표가 많아요.
잘 나옵니다, 다. 자, 23번은 교재 어디에 있냐면 137페이지에서 136에서 7에 있네요. 136에서 137. 우리 시험에 주식 발행 잘 냅니다. 자, 제일 더럽게 출제한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주식을 신주는 주식입니다.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한 게 우리 자본금이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늘겠지. 발행 주식수가 10,000주. 그리고 한 주당 액면가액 5,000원 해서 자본금은 이건 써야 돼. 복잡하니까. 네, 느니까 대변이죠? 네. 그래서 5천만 원만큼 자본금이 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주를 이거는 액면가고 근데 발행가액이 한 주당 투자받은 금액이에요. 그죠? 투자는 만주 곱하기 5,500원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을 받았는데 네, 여기 우리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 요게 이제 신주 발행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신주 발행비도 사채 발행비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뭐 발행가에서 까요. 투자 받기 위해서 쓴 걸로 봅니다. 발행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그죠? 발행 금액은 얼마냐? 발행 금액이 지금 만주 곱하기 한 주당 5,500원이잖아요. 그죠? 만주 발행했고 한 주당 5,500원이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300 까란 얘기죠. 사채 발행이면 똑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에 발행된 거냐면 5,200만 원에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주식을 그쵸? 자본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최종적으로 5,200만 원에 발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할증 발행이 최종적 200 된 200. 200 된 거니까 계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과 복습. 우리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 금액에 미달하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뜹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뭐예요? 여기 마찬가지지만 네, 신주 발행비는 당좌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그죠? 그럼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신주 발행비는 당좌 예금이 감소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일단은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온 건 만주 곱하기 한 주당 5,500원인 5,50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들어온 거고요. 근데 당좌 예금 계좌에서 300만 원이 신주 발행비로 빠져나가서 비용하면 안 됩니다요. 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5,200만 원에 발행됐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200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서로 산 개. 그죠? 그 다음에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 서로 산 개. 자기 주식 처분하고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서로 산 개.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서로 간에 산 개. 요 네 가지 상기하는 거 괜찮아요. 서로. 그럼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있잖아요. 발행 당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60만 원 있으니까 얘부터 까야죠.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오는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이미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없애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차변태생입니다요. 얘를 까니까 대변으로 까야 돼요. 음. 60. 우리 둘 상계하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빵이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140만 원만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나머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140만 원 적으면 알아서 둘이 상계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자, 이제 24번. 네, 얘도 별표해야 되나? 얘는 별표 안 할게요. 23번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자, 보죠. 자, 이거 자기 주식의 처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서로 간에 상계합니다. 그럼 지금 300만 원짜리 자기 주식 500에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와요. 맞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여기까지 보면 2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50만 원이 이미 있대. 그럼 얘부터 까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상계니까.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처분 손실을 상계하면 처분 손실은 얘가 50만 원 있었는데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상계하면 150만 원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그 분계를 끊으세요 입니다. 다만 그냥 상대방 계정권부터 먼저 까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서로 간에 상계가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말해볼게요. 이거는 여기다가. 그럼 자기 주식은 우리가 돈이 나가니까 자기 주식 살 때 자본의 감소예요.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본 감소합니다. 그럼 자기 주식은 차변태생이에요. 여러분. 그럼 깔 때 반대편 대변으로 까야 됩니다. 대변에 300 이렇게. 근데 돈은 현금 받았으니까 5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50만 원인데 얘가 먼저 상계해야 되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까야 되는 거잖아요.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만 원 먼저 까요. 까고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잡아주면 알아서 요 대변 분계를 통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잔액이 0이 되고 남은 금액만 자기 주식 처분이 150만 원 잡히는 거지. 됐죠? 자, 됐고요. 이제 25번. 25번은 특정 페이지가 아니라요. 가끔씩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뭐냐면 그냥 해석해라는 겁니다. 해석해서 분계 끊어봐라는 거예요. 자, 25번.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 미납세 요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정 과목. 자, 근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세법 쪽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는데 세금 아닌 거 공과금. 맞죠? 얘는 뭐 세금이지, 가산세는. 그래서 얘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카드로 납부했으니까 카드 회사에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 대금의 1%를 우리가 수수료 비용
판으로 처리를 하래요. 그럼 우리가 결제대금 얼마를 총 결제하는 거예요? 100만 원 아니에요. 105만 원. 가산세까지 같이 나가는 거지. 그럼 105만 원에 1%니까 1,500원의 카드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죠? 그럼 내가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이 세 개 다 합친 거예요. 100만 원 내고, 5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해서 카드로 긁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카드로 납부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미납세 안 낸 거 100만 원에, 그 다음에 5만 원에,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카드로 내는 거니까 도합 요게 이제 카드 결제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요. 이해 되시겠죠? 해보시면 수수료까지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해볼게요. 그러면 공개. 자, 그러면 우리가 미납세, 우리 부가가치세, 미납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는 걸 7월 25일 날 못 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낸 거니까 이때 미지급 세금 까는 거예요. 교재 없어요, 여러분들. 페이지. 10월 15일. 사변에 미지급 세금 100만 원 감소. 요거는 이제 미지급 부채 납부한 거니까 부채 감소고, 그 다음에 가산세 요거는 세금과 공과 처리. 처리는 본인 위치 적는 거죠? 5만 원. 그 다음에 800번대 수수료 비용은 네, 결제하는 금액 자체가 네, 여기 105만 원에 대한 1%. 그러니까 얘가 이제 1,500원 맞나? 1,500원.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이 금액 3개 더한 게 카드 결제 대금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카드로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면 외상이잖아요. 법인카드니까. 외상인데 지금은 재고자산을 매입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겠죠? 되고. 네, 미지급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꼭 걸어야 되겠죠? 어디에 있어요? 그죠? 국민카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